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애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내의 반국가 세력 처단과 김대중 해외 비자금설 진상조사,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연합 조직인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약칭 국자연은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세계 26개국 120개 해외 동포 단체 및 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반국가 세력 처단 요청 성명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는 미국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배창준,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신숙희,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허상기 동포 등 3명이 현재 중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자연 성명서는 한국 내 반국가 세력 압력을 규탄하면서 재외동포 사회 예국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동포 사회에서 종북 활동자인 최재형 일당 등의 활동이 많다면서 최근 최재형은 대한민국 심장인 대통령 영부인에 접근해 치명적인 대한민국 국가 모독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김대중 재단이 소위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정체불명의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미국 중요 도시마다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에서 한인들은 한인사회 혼란과 분열을 걱정하면서 불편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는 특히 이미 미국 내에는 오래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워싱턴 은닉이 불거지고 3년 전에 DJ 삼남인 김홍걸은 의원 특권을 이용한 하와이 방문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고국을 사랑하는 동포와 한인단체에서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철저히 실무기관에서 김대중 비자금설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하는 반국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국정기조에 반하며 대통령 주변을 통한 국가 모독을 제거하며 전략적 국가 정서 와해를 시키는 해외 단체에 연계된 활동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이 성명에서 우리의 결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1. 현지 동포의 제안을 받아 해외 한인단체 전수조사를 하여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을 공개한다. 2. 헌법기관 민주평통에서 국가총영사관에 접근하는 반국가적 행위 매뉴얼을 준비케 하여 이를 통한 국가안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3. 해외활동단체 가운데 자금의 용처가 국내에서 집권정부기금이 유용된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를 재반조사하여 국가재산을 환수하라. 4. 평화협정에 위장된 기만 술수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연방제 적화 통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안보의식, 역사관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무력화하여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해외에서 합법을 가장한 정치 세력들의 제2의 정치 프락치들을 공개 단절시켜야 한다. 5. 광복절 행사에서도 국가통수권자를 단체장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종찬과 그 자리를 채운 국회의원들의 한심스런 국가 모독 행위에 모멸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어 이에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6. 김대중 재단에서 선양하는 햇볕 정책은 현 정부 및 유엔 안보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햇볕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통해 북한을 개혁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변화는 미비했고 핵 완성과 고도화된 군비 확장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또한 불법 대북 송금까지 동원해가며 북한을 지원한 결과 북한의 불법 NLL 침범으로 시작된 제2연평해전에서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유발하였다. 김대중 재단에서는 인권과 평화협정을 선양한다 하였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지키다 순직한
우리나라 장병들의 묘지에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양하고 철학과 이념을 개성한다는 건지 의문스럽다. 순직한 우리나라의 장병들, 그들은 우리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으며 남편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 7. 지금도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동해상으로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고 오물을 날려보내 국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시초이자 실패한 정책으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린 것을 업적이라 치부하며 세계적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 김대중 재단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8.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추종 세력과 국내 고정간첩이 5.18 사태의 일부 개입 촉발한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5.18 유공자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민주화로 둔갑시키는 역사훼손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5.18 유공자를 만천하에 공개하길 요청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 애국동포 연합조직인 국제자유주권 총연대가 발표한 반국가 세력 처단 요청 성명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 탄핵 남발 행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양은경 전문기자가 오늘 쓴 어느 검사의 헌법 공부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양은경 기자는 이 칼럼에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 없고 박근혜 정부 당시 결단한 통진당 해산식의 더불어민주당 해산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그 결과 여소야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은커녕 제왕적 국회만 남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비헌법적인 방법으로 국회 해산 국민청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민생은 외면하고 무고성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라면 해산돼도 마땅하다. 여기에 수백만 명이 동의한다면 실제로 국회를 해산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민 눈치 안 보고 제도를 남용하는 행태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양은경 전문기자의 칼럼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지청 강백신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방에 탄핵소추와 관련한 글들을 여러 편 올리고 있다. 권력 분립의 원리와 탄핵제도의 헌법적 기능 및 한계, 탄핵소추 관련 국회의 조사 범위에 관한 검토 등 묵직한 글들은 그가 퇴근 후나 주말에 헌법을 공부해 쓴 것이라고 한다. 강 차장 검사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했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사건을 모두 수사했던 좌우를 가리지 않는 강골 검사다. 한때 국정감사장에서 오전에는 여당, 오후에는 야당의 정치검찰 명단에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이 되는 상황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그래서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탄핵의 남용 사례라며 문제점과 책임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해두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그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 취임 3일째의 방통위원장까지 직무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탄핵당하는 상황이 되자 법조계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속 시원한 방법은 탄핵을 남용하는 국회의원들을 탄핵하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은 국회 탄핵 소추 권한만 주고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강제 해산해 임기를 종료시키는 국회 해산권도 현행 헌법에는 없다. 7만 7천여 명이 동의한 국회 청원대로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 청구하고 헌재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북한을 추종하며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모의했던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해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170석이 넘는 민주당을 통진당처럼 다룰 수는 없고 헌재도 그때처럼 해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은 최근 자유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과 달리 현실적으로 민주당 해산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양은경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통진당처럼 헌재를 통해 해산한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어느 정도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양은경 기자의 칼럼을 이어갑니다. 현행 헌법은 다수의 횡포에 무력하다.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지금처럼 국회가 권력을 남용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애고 국회 국정감사권을 부활했다. 그 결과 여소야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은커녕 제왕적 국회만 남게 됐다. 현행 헌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 비헌법적인 방법으로 국회 해산 국민청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생은 외면하고 무고성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라면 해산돼도 마땅하다. 여기에 수백만 명이 동의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국회를 해산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민 눈치 안 보고 제도를 남용하는 행태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조선일보 양은경 전문기자의 어느 검사의 헌법 공부란 제목의 오늘 칼럼이었습니다. 정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야말로 막가파 행태, 조폭도 저런 조폭이 없을 정도의 그런 조폭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양은경 기자가 이번 칼럼에서 제안한 국회 해산 국민청원, 비록 현실적으로 국회 해산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면 나름대로 영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